지금 되고 있습니까? 요거 나눠진 거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좀 익히겠습니다. 자, 여기 쭉 위에 스크래치, 뭐 지구본 있고 여기 있는 걸 우리는 메뉴라고 합니다. 메뉴. 눌러보시면 무슨 기능을 할 줄 아는데요. 요거 스크래치 요거를 누르면은 스크래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눌러보시면 언어 설정이고요. 언어 설정입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새로 만들기 뭐 있으니까 이 메뉴에 대해서는 이제 쓰면서 하나하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말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요 물음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말이 뜨는데 도움말은 크게 블록, how to, step by step 크게 세 종류로 도움말이 제공이 되는데 블록 도움말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명령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urn right 하면은 여기서 turn right 요거거든요. 몇 도 돌기, 네, 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기 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간단한 영어니까 이렇게 보시면 문제인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같이 하죠. 영어로 애들하고요? 네. 그럼 좋죠. 예. 그러면 영어랑 융합교육이다라고 이름 붙여도 좋겠네요. 국제학교 애들은 수학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그 영어 교육도 같이 한다고 거기서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제안을 어디서 받은 거는요, 그분한테는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자기네가 이 하는데 코딩 사업을 넣을 거니까 코딩 수학을 넣겠다. 근데 이제 걔네가 영어로 코딩 수학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용법을 저한테 영어 강사들한테 가르쳐달라. 내가 어떻게 영어 강사를 하냐? 한국말 다 잘하는 영어 강사들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간단한 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수학을 갖다가 이걸로 영어로 한다고. 영어 이렇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영어 어차피 같은 말 반복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도움에 여기 how to를 보시면 이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간단한 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간단히 조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임이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게임이다 그럼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네. 이렇게 튕기는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은 이 how to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게임 하나를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이 교재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ake music, 그럼 여기 보면 다 스크래치 카드로 make music이라는 게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 make music을 눌러보면은 여기 스타트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주어져요. 네, 이거 뭐 스프라이트 이렇게 불러와라, 뭐 삭제를 하라, 넥스트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블록을 어떻게 해서 짜 맞춰라, 음향은 어떻게 불러라 하고 요 책의 내용이 여기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 영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스크래치 파일은요, 또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카드 파일을 또 줘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한글로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메뉴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요. 그죠? 도움말을 누르면 되고, 여기서도 눌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블록 도움말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게 누르면, 예,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안 되네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눌러도 됩니다. 여기 명령어에다가 우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움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도움말을 누르면 이 명령어가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령어 띄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구입니다.
여기 살짝 올려놓으면 이건 복사입니다. 복사. 복사는 뭘 복사한다는 뜻이냐면 이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더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삭제는요, 요 가입표는 삭제거든요. 삭제는 이 스프라이트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확대는요, 확대를 누르시고 이 스프라이트를 누르면요, 이걸 스프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극으로 비유하면 등장인물이나 소품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면 스프라이트 모양이 확대가 되고, 요거는 스프라이트 모양이 축소가 되고, 예. 요거를 우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예. 자, 요 기능이 근데 어디에 다 있냐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어요. 자, 요 두 개의 기능은 요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복사, 삭제가 뜨잖아요. 요게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요, 어디에 요 기능이 있냐면요, 명령어에 가면 기능이 있습니다. 형태에 가서 크기를 얼마만큼 바꾸기. 요게 그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크기를 몇 %로 정하기, 크기를 얼마만큼 바꾸기. 한번 눌러볼까요? 확대되죠, 이렇게요. 예. 마이너스 값으로 놓고 누르면요, 축소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되고 명령어로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프로그램 중간에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명령어로 다 크기도 바꿔주는 거죠.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때는요. 요거는 크기를 얼마로 정하기 하면은 100으로 정하기, 그럼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크기를 200%로 정하기, 그러면 200만큼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영역이 뭐냐면 무대입니다. 무대. 이게 이제 메인 창이거든요. 이 메인 창을 보면은 무대에 누가 있느냐. 연극으로 따지면 무대에 등장인물, 소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무대에서 여기 밑에 가면은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두 개 있고, 요거는 스프라이트잖아요. 요 화면은, 여기 하얀 요 화면은 무대 화면입니다. 요 아래에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는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그럼 무대 썸네일을 택하라. 그럼 무대 썸네일이 이렇게 택해집니다. 그럼 무대에 대하여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무대에 대하여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썸네일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썸네일부터요. 예, 그게 이제, 자, 그럼 무대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 뭘 하는데, 뭐를 하냐는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배경, 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탭이라고 합니다. 탭. 그러면 무대를 선택하고 지금 첫 번째 스크립트를 선택하면 여기 창이 스크립트 창이 떠요. 스크립트 창이 뜬다는 것은 명령어를 여기다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창이 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대를 하고 스크립트를 했을 때 동작 명령어는 없습니다. 동작과 관련된 명령어는 안 뜨거든요. 하지만 다른 명령어는 떠요.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경 탭을 눌러보시면, 배경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그림판이 뜹니다. 그리고 요 아래 요거 뜨는데, 요 그림이라는 똑같습니다. 의미가.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새로운 무대를 불러오는 거예요. 새로운 무대를 불러오는 방법이 몇 가지냐? 4가지래요. 첫 번째 거는 저장소에서 불러오는 방법. 네, 저장소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불러왔다. 그럼 무대가 2개가 생긴 거예요. 세 개가 생겼죠. 이렇게 저장소에서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무대를 그린다. 그래서 정확히 잘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깜장색으로 이렇게 하면 무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무대는 몇 개가 됐습니까? 보니까 4개가 됐네요. 제가 그림 무대 하나 여기 있죠. 예, 그리고 그림 무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대는. 예. 자, 세 번째 거는 이미 저장된 그림 파일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예, 보면은 파일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띄우면은 그 그림 파일로 예,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웹캠상으로 찍어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웹캠으로서. 저장하기 누르면 이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무대입니다. 무대는 딱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진 않는 개념입니다. 연극의 뒤에 무대 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소리 탭이에요. 소리 탭을 누르시면 소리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소리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뜹니다. 첫 번째는 저장소에서 소리 저장소에서 소리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 예. 아, 지금 이걸 꽂아놔서 소리가 안 나는군요. 예. 그래서 소리를 선택을 하시고 불러오면은 무대 장치의 소리가 이제 2가지가 된 겁니다. 이 무대 장치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2가지가 되는 거죠. 예. 요거는 녹음을 하는 겁니다. 예. 녹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정지 해서 녹음을 하고 예. 그러면 이 녹음한 소리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애들 너무 좋아해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뭔가 막 소리 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예. 자, 무대 썸네일을 택하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썸네일을 택해 볼게요. 스프라이트 썸네일을 택하면 다른 스프라이트 하나 더 불러올까요? 여기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 고양이랑 비슷한 개념의 스프라이트를 불러오는데 첫 번째 거는 저장소에서 불러오는 방법. 이건 스프라이트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배경 저장소도 있고요. 스프라이트 저장소도 있고요. 소리 저장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장소에서 얘를 불러왔다. 예. 그럼 스프라이트가 지금 2개 생긴 거죠.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2개 생겼습니다. 요거는 스프라이트를 아까 그림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그림판으로 제가 이렇게 스프라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대에서 만든 거랑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움직이죠, 이렇게. 이거는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무대에서 만든 건 무대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는 무대에 있는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불러서 스프라이트로 쓸 수도 있고요. 스프라이트에서 부르면 스프라이트가 되는 거고, 아까 배경에서 부르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도 웹캠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배경에서 웹캠으로 찍어서 한번 넣어봤잖아요. 여기서도 저장했습니다. 이거는 스프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아까는 안 움직였어요. 배경에다가 불러오면. 여기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고양이에 대하여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스프라이트 고양이 썸네일을 택합니다. 그러면 고양이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스크립트, 모양, 소리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스크립트 영역을 넣으면 고양이에 대하여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예. 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딱 불렀을 때 00인 위치로 와라 그랬고요.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을 봐라. 90도 방향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방식이 사실 3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360도를 다 도냐, 좌우로만 바뀌느냐, 회전하지 않느냐인데 이 회전 방식을 여기서 오른쪽 왼쪽만으로 정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럭을 쓰고 동작에 가서 10만큼 움직이기,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데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좌우로만 바뀌어요. 거꾸로 뒤집히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한 몇 초 기다리기 정도 할까요? 0.1초 기다리기 정도 할까요? 0.1초 너무 막 뛸 것 같은데요. 0.2초. 그러니까 0.2초마다 10만큼씩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고양이의 모양을 좀 볼게요. 고양이의 모양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양이 반복적으로 변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고 뛰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걸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0.2초마다 10만큼씩 가면서 모양이 막 바뀌면서 가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렇게 됩니다. 워낙 빨리 확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블록의 선후 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다가 스크립트를 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는 고양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양이에 대해서 모양을 누르시면 고양이에 대해 모양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게 두 개래요. 여기서는 새로운 모양을 불러낼 수 있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가 유사하죠. 근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얘는 스프라이트를 불러내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요 아비라는 애 하나만 딱 보이죠. 근데 아비한테도 가봤더니 아비를 봤더니 얘도 모양이 4개나 있네요. 보이는 게 딱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모양을 누르시고 고양이를 택하고 모양을 누르셔서 여기서 불러오면요 저장소가 있는데 아비의 모양이 다 뜨죠.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아까랑 유사한 건데 아비의 모양이 다 떠요. 이건요. 그래서 이거 쓸모가 별로 없으시기도 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리는 겁니다. 얘한테 3번은 좀 지울게요. 3번은 지우고 2번에 가서 얘를 띄웠어요. 그러면 얘 모양은 제가 노란색을 택하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다.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여기서 그림판 잘 이용해서 이렇게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복사를. 복사해갖고, 복사해서 여기다 복사가 되면은 얘는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빨간색 스프라이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림판을 잘 활용을 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니까 아까 이 스프라이트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양을 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거 파일 불러낼 수도 있고요. 요거는요, 찍을 수도 있는데, 아까 무대에서도 찍어봤죠. 그럼 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프라이트 찍으면 스프라이트로 들어가고, 여기서 모양으로 찍으면요,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모양으로 들어가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더라도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소리는 이 고양이가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야옹 하고는 소리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리 저장소에 가가지고 고양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고양이가 내는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는 거고, 소리 파일, mp3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양이나 소리를 익히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우리가 스크립트 짜는 거는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필요하잖아요. 스크립트 짜는 거에 대해서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요. 스크립트를 딱 하면 스크립트에 대한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명칭이 팔레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물감 짜는 팔레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팔레트.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어 놨냐면요. 요 명령 블록들이, 이 명령 블록들이 100여 개가 넘어요. 이 100여 개의 명령 블록을 한 군데다 다 모아놓으면 찾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명령 블록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동작과 움직이는 거랑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형태, 이거는 우리한테 보이는 거, 이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보이느냐랑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소리랑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얘는 글이란 거랑 관련된 명령어들. 데이터는 변수를 만들어야지 데이터가 보입니다. 데이터는 변수를 만들면 명령어들이 보이거든요. 리스트도 만들면 리스트에 대한 명령어들이 쫙 보입니다. 그런 명령어들을 모아놨고요. 이벤트는 방송하기랑 시작하는 블록을 모아놨어요. 제어는 말 그대로 제어랑 관련된 애들을 모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하루아침에 익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한번 외운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막 해가면서 이 명령어가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많이 해보는 사람이 빨리 익힌다는 겁니다. 이거 딱 갖다 놓고 이 명령어가 무슨 명령어가 이거 외워갖고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은 해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지는 뭐랑 어떻게 닿았는가, 무슨 세계에 닿았는가, 뭐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연산은 말 그대로 연산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들어있어요. 추가 블록을 만들면 생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명령어를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면요. 명령어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명령어를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그 교재에 5번으로 좀 가보실래요? 이 명령 블록들을요, 모양에 따라서 나누겠습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모양에 따라서요. 역할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모양의 특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생긴 명령어들이요. 특징이 위에 결합하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데가 아래만 있고 위에 결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은 시작할 때 틀림없이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 블록이라고 합니다. 역할. 시작 블록. 생긴 게 모자 모양이라고 해서 모자 블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작 블록은요, 요 이벤트에서 밖에 없어요. 딱 이벤트에 몇 개 있으니까 6개인가 딱 있네요. 시작하는 방법이요. 요거를 보시면 딱 눌렀을 때 밑으로 여기 깜장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아래쪽이 쫙 뜨거든요. 지금 스페이스바만 보니까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쫙 좌판에 있는 좌표들이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애들을 하위 메뉴라고 합니다. 하위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위 메뉴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에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하위 메뉴가 없죠. 여기 블랭크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하위 메뉴가 있죠.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요. 하위 메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블록은 시작 블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가장 많은 블록의 모양일 텐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일자형 형태로 생겼어요. 쭉 이렇게. 그리고 짜맞추는 데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명령, 이런 블록들은요, 실제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0만큼 움직이기다. 그럼 눌러보면은 실제로 명령이 실행이 돼요. 90도를 방향 보기,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봅니다.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헬로우 말하기, 그러면 헬로우를 실제로 말합니다.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 그러면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해줍니다.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되는 명령 블록이에요. 그래서 실행 블록 이렇게 이름하면 됩니다. 실제로 명령이 실행되는 블록입니다. 짜맞추는 모양의 특징이 일자형으로 생겼고 위도 짜맞추게 되어 있고 아래도 짜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 짜맞추는 데가 없는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요 실행 블록은 아래 짜맞추는 데가 없습니다. 모두 멈추게요. 멈추는데 뭐 아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블록도 실행 블록인데 이것도 일자로 되면 실행 블록입니다. 요것도 없네요.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것도 밑에가 없네요. 예, 이 복제본이 삭제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겠죠. 예. 그래서 일자 모양은 실행 블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블록인데요. 어떤 판단이나 반복이나 어떤 조건을 있는 이런 블록들이 있는데 이런 블록은 제어에 있는 제어 블록입니다. 모양이 C자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C자형 블록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C자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요. 전부 다 C자형 모양으로 생긴 애들을 판단 블록, 제어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무슨 블록이겠습니까? 이게? 색깔은 똑같지만 일자형이잖아요. 실행 블록입니다. 네,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블록의 역할에 따라서 시작하는 블록, 명령을 실행하는 블록, 그 다음에 제어하는 블록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블록들을 보면요. 10만큼 움직이기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랭크들이 있어요. 네. 블랭크를 보시면 블랭크의 종류가 세 가지 블랭크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 형태의 블랭크가 있고 하나는 네모 형태의 블랭크가 있고 하나는 육각형 모양의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의 모양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변수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숫자열 변수가 있고 문자열 변수가 있고 불리한 변수가 있습니다. 참 거짓을 판단하는 변수. 변수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숫자형 변수는 이 동그라미 안에는요 숫자형 변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숫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안에는 숫자만 들어간다. 다른 거 못 들어갑니다. 늘라 그래도 안 들어가죠. 이렇게 다 100 하시잖아요. 그럼 100은 들어가는데요. 이걸 한글을 바꿔서 한글로 100 이렇게 쳐봤자 안 들어갑니다. 이게. 한글은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숫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숫자만 들어간다. 하여튼 동그라미 안에는 숫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모 안에는요 문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헬로라는 문자 들어갔습니까? 근데 네모 안에는 문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갑니다. 네. 숫자도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이미 100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단지 문자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는 문자열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숫자가 들어가도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육각형은요 참거짓을 판단하는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참거짓을 판단하는 변수는 군데군데 되게 많습니다. 여기 감지해 보니까 되게 많네요. 육각형 형태로 생겼죠. 연산